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잘 보내시고 이제 화요일 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한 5주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급변하는 세상, 100세까지 살아가는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입니다. 음, 여러분 요즘에 변화를 많이 실감하시죠? 안 실감하신가? 실감하지 않으세요? 예. 요즘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뭐 AI, 인공지능, 뭐 인권 관절, 또 뭐 챗 GPT, 뭐 등등등. 그리고 뭐 로보트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의 현기증을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체감이 잘 안 되시나요? 예,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심지어 막 이렇게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의 몸을 대체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그 뭐랄까 영화에서나 아니면 SF 영화에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점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만 현기증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요즘에 야 내가 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급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어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글도 쓰고 돈을 벌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가 했다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걸 잘 활용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는데요 요즘에 무슨 말을 할까요? 100세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00세 시대 와닿으세요? 요즘에 그 60대가 되면 왜 환갑해가지고 환갑잔치 요즘에 잘 하나요? 예, 안 하죠. 뭔 환갑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많은 분들이 60은 뭐 청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이 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100세까지.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세, 정말 재수 없으면 500세까지 살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 좋으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008년 이 8월 14일 동아일보에 그때 당시에 95세가 됐던 어느 노이분께서 수기를 썼어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5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5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5년이나 살았습니다. 35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이 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95세에 이분이 나 60대 은퇴해가지고 35년을 살았는데, 내가 95세가 돼 보니까 60대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는 죽을 날만 남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35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35년 동안 너무 후회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난 95세에 뭘 시작하겠다고요? 어학 공부 시작하겠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호서대학교를 설립했던 강성규 박사님의 95세 때의 수기입니다. 그럼 95세 때에 이분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예, 10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95세에 이 수기를 쓰면서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학 공부를 95세에 시작했던 이분, 그리고 나는 60대까지 정말 호서대학교도 설립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 이제 은퇴했어. 내가 이 늦은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몇 살까지? 95세까지 살 수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살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 이사님 얼마 정도 사실 것 같으세요? 네, 네. 70까지 살 것 같으세요? 네. 네. 진짜요?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의 얘기예요. 2008년도에 이분이 95세 때 썼던 얘기거든요. 지금은요, 정말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정말 이 수명 연장이 정말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하는 시대를 막 살아왔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변화가 속도가 느렸죠. 근데 지금은 변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요, 먼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오늘 2025년 3월 25일 오늘 우리는요 7세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7세대. 자, 그걸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흔히 무슨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뭐 386 세대, 뭐 X 세대, MZ 세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시죠? 오늘 이 시간에요, 그걸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있죠?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들은 무슨 세대라고 하느냐면 이런 세대라고 해요. 뭔지하면 산업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1945년 그 광복 후 한국 전쟁 기간에 태어나서 1970년대까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세대가 바로 이 산업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나이부터 시작해서 쫙, 그래서 이때 파독 그 독일 그 광산에서 일했던 분, 또는 파독 간호사.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된 세대입니다. 그래서요, 뭐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부 고속철도도 놓였고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도 생겼고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릿고개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바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기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산업화 세대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세대인가? 산업화 세대. 자, 이 산업화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대가 나올까요?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 가지고요. 주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분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때 뭐 주로 아들, 딸 뭐 해가지고 한 셋, 넷 뭐 이렇게 많이 낳는 세대. 그래서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청 많은 세대인 거죠. 여기 보면 화면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1993년 1월 20일 신도림역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들은 고도의 성장기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겪어요. 그런데 1997년 뭘 겪죠? IMF를 겪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은요. 마처 세대라고 해요. 이게 뭐냐? 마지막이고 처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전 세대까지는 부모님을 공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무슨 세대? 처음 세대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그래서 마처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예, 이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좀 분위기가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씁쓸해하는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세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은 산업화 세대, 그 다음에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뭐가 있을까요? 이 세대가 386 세대가 나옵니다. 이 386 세대가 1960년대 태어나가지고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해가지고요. 민주화 추대를 앞뒀던 시대예요. 그래서 세대예요. 그래서 낮에는 돌을 던지고 화양봉을 던지고 밤에는 이 캠퍼스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 이런 대학 생활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진보 쪽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시대요. 자, 그런데 이때 뭐가 보급이 됐냐? PC가 처음으로 보급됐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보급됐고요. 그리고 386이라고 하는 지금은 보면 굉장히 구닥다리 컴퓨터지만 처음으로 컴퓨터가 보급이 됐고요. 이때 정보화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막 정치권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슨 세대다? 요 386 세대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세대가 지나고 나면 어떤 세대가 올까요? 바로 X세대가 옵니다. X세대. 그래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X세대예요. 이 X세대는 왜 X냐?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얘네들이 정체성을 모르겠다. 그래서 정의할 수 없어. 몰라. 근데 개성은 굉장히 강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X세대는요. 우리는 뭐 보릿고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릿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배를 골마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살았고요. 요 세대는요. 워크맨, 삐삐, 그 다음에 1994년 수능을 처음 본 세대예요. 수능.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공에 대한 이 부분들도 많이 좀 희석되는.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아이콘이 뭐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난 알아요. 뭐 해가지고 하는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세대가 요 X세대입니다. X세대. 자, 그 다음에 세대는 뭐냐면 M세대라고 불러요. M세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가지고요. 여러분 2000년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새로운 천년. 그렇죠?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를 되면서 이제 새로운 1900 몇 년 이게 아니라 2000년으로 시작하는 이 새로운 천년에서 이 밀레니엄, 영어로 천년이 밀레니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M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까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X세대 있잖아요. 그 X 다음에 영어 다음에 뭘까 할까요? XY잖아요. 그래서 Y세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디지털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워라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의미를 추구하고요. 디지털 유목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M세대와 더불어 X, Y, Z 하잖아요. 다음에 올 세대를 Z세대로 해서 M세대와 Z세대를 붙여서 MZ세대라고 해요. 네, 그게 MZ세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세대가 바로 그 X세대입니다. X세대. 그래서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이 Z세대라고 해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한 요 정도 되나요? Z세대 좀 되나요? 요 정도 되나요? 예, Z세대인 거죠. 그래서요. 디지털의 그 영향을 받은 디지털 세대고요. 그다음에 이들에게는 우상은 누구냐? 연예인이 아니에요. 인기 유튜버예요.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폼이 중요해요. 폼. 그래서 디자인, 포장. 그리고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가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부모님은 친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친구예요? 아니죠. 부모님이 뭐 친구야.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이 Z세대는 뭐예요? 부모는 뭐다? 친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미를 추구해요. 그리고 아주 사생활 자유로운 영혼들이고요. 사생활 간섭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노터치. 그래서 자신만의 소비 문화가 있고요. 체험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소비를 아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M세대하고 X세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밀레니엄과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 그래서 1981년부터 2010년 정도에 출생한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MZ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산업화 세대 또 그 X세대 이런 분들이 이 MZ세대하고 소통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얘기가 안 돼. 직장 생활에서. 그렇죠. 요즘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공무원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보세요? 예, 공무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예. 그랬는데 공무원이 딱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무원이 안 돼보셔 모르시죠? 뭐 어떻게 될까요? 예, 그만둬버려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됐는데 그만둬버려요. 왜 그만둘까요? 일단은 급여가 자기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예. 나중에 되면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는 거 하면은 이제 되는데 일단 받는 거는 뭐 구급 공무원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일은 많아. 그리고 민원인들이 막 함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아까 뭘 추구한다고요? 의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표 내고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사이에서요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상담사가 상주해요. 네. 그래가지고 청사에 가면요 상담 인원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 자살률이 높을까요?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Z 세대는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뭘 중요시해요? 개성을 중요해요. 위에서 까라면 까 뭐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세대예요. 네. 시키면 하라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싫다니까요. 이런 세대가 MZ 세대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뭐 6시까지 근무하면 상사가 퇴근 안 하나 하면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어떻게 할까요? 땡 하면 자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나 세상안이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하는 세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 어떨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떨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 오늘 3월 25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세대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 산업화 세대, 베이비 부머, X세대, 지금 뭐 Y세대, Z세대, 그걸 MZ세대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십니까? 말이 통하세요? 주변에서 말 통하세요? 네. 자, 이 MZ 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무슨 세대가 나올까요? 맞춰보시는 분 한번. 요즘 초등학생이죠. 이 초등학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보세요. 산업화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야,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 Z세대. 그래서 Y과 Z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있겠죠.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할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 예. 이거 못 들어보셨나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500원. 뭔 세대냐면요. 알파 세대랍니다. 들어보셨어요? A라고 다시 부르지 않고요. 알파 세대래요. 자, 2010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 태어나고 어떤 분은요. 알파 다음에 2025년부터는 베타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알파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있는 아이들이 알파 세대예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한 번도 아날로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지 아세요? AI하고 로봇하고 완전히 친숙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도구가 달라요. 도구가.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뭘로 하셨어요? 연필 깎아서 하셨잖아요. 그죠? 심지어 연필 깎았으면 몽당 해가지고 모나미 해가지고 뒤에 껴가지고 그거 하셨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연필이 뭐예요? 그래요. 완전히 도구가 달라요. 도구가 다른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할까요? 태블릿으로 PC 하고요. 이 노트북 같은 걸로 가지고요.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보도 찾고 정보는 누가 더 빨리 찾을까요? 얘네들이 더 빨라요. 예. 심지어 그러면 이 컴퓨터 여기에도요. AI가 탑재된 거 아세요? 여기는 뭐 쉬리아 이러면은요. 애플을 쓰는 사람이고요. 빅스비 하면은요. 삼성폰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AI가 딱 나와서 얘기를 막 해줘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빅스비를 이렇게 불러요. 자비스라고 부르거든요. 자비스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날씨 어때? 딱 그러면은 쫙 나와요. 오늘 미세먼지 어때? 그럼 미세먼지 쫙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될려나?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비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제주시 노영동은 화창합니다. 네. 미세먼지는 어때? 오늘 제주시 노영동의 미세먼지는 114로 나쁨입니다. 나쁘대요. 12시에 알람 맞춰줘. 오늘 오후 12시 알람을 맞췄어요. 35분 후에 알람을 울릴게요. 요즘에 이 정도예요. 이게 AI예요.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느끼시겠죠? 네. 인공지능입니다. 네. 저도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뭐라고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애들이 완전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얘네들은요. 기계하고 일방적인 뭐가 가능해요? 소통이 가능해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얘네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요. 이들 친구들은요.
아날로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온리 세대라고요. 디지털로 모든 걸 다 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메타버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AI에 너무나 친숙해요.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의 초등학생들이요 막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리고 인스타에 막 올리고 쇼츠 올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얘들은요 일단 프리미엄급 아주 좋은 곳에는요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자, 이런 친구들이 무슨 세대? 알파 세대라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 AI를 써본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이게 누구 때문에 아냐?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아빠 왜 안 써? 해서 가르쳐줘 가지고 제가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AI가 익숙하지 않다고요. 야, 참. 그래서요 오늘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산업화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386 세대, 그 다음에 X 세대, M 세대, 그 다음에 Z 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베타 세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몇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17세대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사용 잘하세요? 요즘에 동사무소 가면 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핸드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어떻게 보는지 뭐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식당 가면은 키오스크 해가지고 뭐 띡띡띡띡 누르고 가서 주문하고 하는 거 편하세요?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야?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 이거 뭐 주세요 이러면 되게 편할 걸. 뭐 이거 누르라고 하고 시간 걸리고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어떨까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요즘에 식당 가면 뭐가 나옵니까? 찡 해가지고 로봇가 나와가지고 음식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문제가 뭘까요? 소통 되세요? 예, 소통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변해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것은 또보다 더 빨라질 거예요. AI. 여러분 AI 한번 들어보셨죠? 로봇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요거는 혹시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랜스 휴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그 의족인데 밑에 다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절단이 되신 분인데 여기에 뭘 달았어요? 예, 쇠를 달아서 이분이 진짜 달려요.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 휴먼. 다시 말하면 트랜스는 여러분 도란스 아시죠? 도란스. 도란스가 바꾸는 거잖아요. 전압을 바꾸는 거잖아요. 도란스처럼 트랜스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을 뭘로 바꾸냐? 여러분 심장이 고장나면 뭘로 바꿀까요? 인공심장으로 바꿔요. 관절이 고장나면 인공관절로 바꿔요. 췌장이 고장나면 인공췌장으로 바꿔요. 간이 고장나면 인공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트랜스 휴먼이라고 해요. 요즘에 최근에 작년에 카이스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분이 이 로봇 팔을 로봇 그것을 이용해서 이분이 쫙 일어섰어요. 심지어 걸어갔어요. 요즘 애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뭐냐?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세대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 심지어 뭘로 하냐? 인공도 바꾸고요.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뇌도 바꾼대요. 인공 뇌도 바꾼대요. 그리고 좀 얼마 전에 확인해봤더니 팔이 절단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바꾸다도 있지만 초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초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뇌, 전자의수,
인공 심장, 뭐 인간 간,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의족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휴대용 췌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다시 말하면 망가진 인간의 장기를 바꾸며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뭐가 가능해요? 생명 연장이 지금 가능한 시대로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좋아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속에 우리는 언제까지 오래 살죠? 심지어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100세 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왜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건강하게 못 살까봐. 그쵸. 또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그게 제일 무섭죠. 하나 더 있죠. 치매 걸릴까봐. 그쵸. 치매.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치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알아볼까봐. 벽에 뭐 똥칠할까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노후는 어떻게 됐을까? 노후.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자식에게 투자하느라 뭘 준비 못했다? 노후 준비를 못했다. 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요. OECD 국가 중에 이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높은 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 빈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에요.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제주도가 제일 적어요. 아, 그렇구나. 아마 노인분들이 되게 돈 많은 노인분들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니면 제주도는 일하시거나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도 많으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거나 제주도가 제일 적어요. 근데 수도권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네. 폐지 죽고 일할 수 없고 이러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생명 연장의 기술은 점점점 발달하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래 살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그리고 10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은 마음이 한켠에서 좀 무겁기도 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뭐라고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 택배를 보낼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야 이거 잘 갈까 못 갈까 막 두려워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죠. 네,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정신과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딱 맡기는 거예요. 딱 맡기는 거. 택배를 보내듯이 이것이 잘 갈 거라고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은 그냥 맡기는 거야. 왜? 주님이 돌보실 거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에 100세까지 살고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5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5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요. 질병을 막아라예요. 뭐라고요? 질병을 막아라. 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걸릴까 걱정되고 또 질병이 걸릴까 봐 걱정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60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러면 지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왜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병원 진료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몸이 있으시죠? 몸 쓰신 분 있으시나요? 다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뭘 막아야 돼요? 질병을 막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구글에 아주 유명한 CEO가 있는데요. 이분이 64세인가 아마 그렇대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알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오메가 3 뭐 그런 거 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하루에 몇 알을 먹는지 혹시 아세요? 구글의 CEO 출신이었던 분. 구글의 CEO 그 출신이었으면 굉장히 잘 살겠죠. 하루에 몇 알 먹는지 아십니까? 30에서 50알, 110알 먹는데요. 하루에 110알. 그런데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해갔더니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먹어도 뭔 소용이냐, 110알이나 먹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신체 나이 64세인데 신체 나이를 기자들이 다 있는데 측정을 했어요. 몇 세 나왔을까요? 64세인데 자기 신체 나이를 했어요. 몇 세 나올 것 같으세요? 40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64살인데 어떻게 지금 40세가 됐냐? 40살 신체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비결을 알려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0개 이거 110알 정도를 먹으려면 이게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좀 찝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이분이 뭘 찝어줬을까요? 4개를 찝어줬어요. 이거는 먹어라. 하나, 둘, 셋, 넷.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4개. 4개를 찝었습니다. 예.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예. 4개를 찝어줬어요. 4개.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예, 다음 주는 금요일날 방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질병을 뭐하라? 막아라. 예.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내적인 충만을 위해서 뭐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급변하게 바빠요. 그래서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감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아시죠? 자존감. 자존감 여러분 높으세요? 어떠세요? 자존감 높으세요? 낮은 편이세요? 낮아요? 보통? 그럼 자존감은 늘 낮고 늘 보통일까요? 자존감은 변하나요?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으세요? 네. 자존감은요. 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자존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안에 나는 나로 충만해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뭔가가.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갑자기 쥐가 나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어디를 가라? 아니, 예, 교회도 가시면 좋죠.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산이나 바다. 네, 또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따라서 도서관을 가셔. 그래서 아무나 꼽히는 책들을 쫙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라고요? 2번째. 자, 그러면 뭘 준비할까? 3번째는요.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서 변화를 관찰해라.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은 어디에 자꾸 있기를 원해요? 집 안에서 그냥 TV 보고 그냥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나가라.
나가라. 네,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가면요 똑같은 일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달라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르고요. 계절이 다르고요. 기호도 다르고 다 바뀌어요. 심지어 간판도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여러분 동네를 한번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쭉 나가서 뭐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뭐 해라고요? 관찰해야 돼요.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관찰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뭘 관찰하는 거예요? 변화를 관찰하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라. 여러분 그 의료 이제 어디가 아프시면 국가에서 뭘 주죠? 여러분 저기 그 의료보험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그 뭐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다 국가에서 주는 뭐예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줄 수 없을까요? 여러분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관계, 사람들 사이 관계가 줄어들까요? 넓어질까요? 그대로일까요? 왜 줄어들까요? 밖에 안 나가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핸드폰에 여러분 몇 명이 저장돼 있으세요? 핸드폰에 200몇 명.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야, 이 사람 연락도 안 되네 지우시는 분 있어요 혹시? 예. 네. 근데 요걸 배우면요 지워요 지우지 말아요. 남겨두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살아갈 때는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하는 거 주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필요해요. 연결. 그래서 뭘 추구해라? 사회적인 뭘 추구해라? 관계망을 구축해라. 라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아유 그냥 방 하나 차지해가지고 잊지 마시고 나가지고 뭐 아까 교회를 가셔도 좋고 또 동아리 활동을 가셔도 좋고 아니면 뭐 어디 등산 뭐 이런 취미 동아리도 좋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는 젊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뭘 구축해라? 사회적 관계망을 뭐하라? 구축해라. 왜 중요한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읽어드릴게요. 뭘 배워라? 금융 지식을 배워라 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뭐니가 중요해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복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리? 단리 들어보셨어요? 단리는 뭐고 복리는 뭐죠? 정기 적금하고 정기 예금하고 뭔 차이가 있죠? 72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배당과 무배당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ETF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갑자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뻥 찌셨어요. 모르죠. 예.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금융 지식이 없으면 부를 누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점 되고 있어요. 왜? AI가 발달하고 금융 지식이 많을수록 이 것들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교육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리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리가 뭔지 아시죠? 단리가 뭘까요? 단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맡겼다. 은행에다. 그럼 단리는 뭐죠? 그 다음 달에 100원에 대한 이자 예를 들어서 1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단리예요. 복리는 뭐죠? 예, 100원을 맡겼는데 그 다음에 1원이 나왔어요. 그럼 101원이죠. 그런데 복리는 뭐냐?
101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복리예요. 단리는 100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이 단리와 복리가 여러분 언제 확 차이 나냐면 시간이 오래 갈수록 갑자기 확 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에는 복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복리 상품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10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복리 상품이 갑자기 막 하다 확 뛰는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10년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은행이 딱 끝내버려요. 11년, 12년, 13년 갑자기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그때 은행은 끊어버려요. 나쁜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아셔야 돼요? 금융을 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많이 하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뜻이 뭘까요? 그럼 물가가 5% 오랐다. 그럼 무슨 의미를 하고 있나요? 이 얘기는요. 내 돈이 100만 원이다. 5% 올랐다. 그러면 내 돈의 가치가 5%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95만 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돈 풀어 이러죠. 코로나 때 돈 풀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 풀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돈 풀면 당장 좋은 것 같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전체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민이 많이 벌까요? 안 그래요. 그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냐? 은행하고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퍼주겠다, 뭐 25만 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네, 물가 오르는 거예요. 당장 아니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그 다 반영된다고요. 요즘에 서울 집값이 얼마가 넘어가는지 아시죠? 10억, 20억이 그냥 가요. 왜 그래요? 다 올려놨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우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노후를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됐다고요? 금융지식을 배워야죠. 이거 이제 5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00세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질병을 막아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적인 충만을 위해서 뭐 해라? 공부해라. 셋째는 나가서 변화를 관찰해라. 넷째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구축해라. 다섯째는 뭐라? 금융지식을 배워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요. 질병을 막아라. 그래서 아까 그 구글의 유명한 CEO 출신이 나는 110개의 그런 건강식품 뭐 약을 먹는데 너희들한테 딱 4개만 알려주겠어. 그거는 좀 먹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그 4개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